우리 지역 민생 안정과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은 누구일까요?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서울시 의원을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메이드 인 서울시. 오늘 모실 의원님은 일명 도림천 똑순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유정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의원님에 관한 홍보 영상을 봤습니다만 네, 요즘에 또 보셨어요? 네네네 네. 봤습니다. 방송 네. 순서상으로는 저희가 다 본 거예요. 예. 아, 나왔군요. 네, 요즘은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되는 자기 네. PR 시대라고 알고 예, 계시죠? 그래서 예, 저희가 그렇죠. 자기 PR 시간을 한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냉정하게 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민을 섬기는 도림천 똑순이 유정희 서울시의원입니다. 지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네.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주민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네. 그런 정치인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역구에서 이제 주민들이 의원님을 뵈면 기분이 좋아진다. 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저도.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막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얘기는 어제 그저께 들었어요. 보통은 정치인을 만나고 기분 좋아진다는 표현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 현실이거든요. 보기 드물죠. 네, 최고의 칭찬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메이드 인 서울시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정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시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유정희 의원님, 당신의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네, 저는 9시 5분 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9시 5분 전이다. 예. 8시 55분이죠.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9시라고 하는 거는 그날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9시 5분 전이다. 네. 이런 의미고요. 제가 하루는 24시간을 25시간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요. 또 이제 흔히 월화수목금금금 그런 말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표현도 있는데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일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그 전에 준비를 다 마치고 일할 준비를 네. 하고 있고 네. 아주 좋습니다. 워밍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의원님하고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좀 모아봤다고 하는데요. 혹시 짐작 가는 나한테 이런 연관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짐작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점이 있었고요. 서점. 예, 도림천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삭발도 많이 올라와요. 지금 연관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 가끔가다 가끔 자주 네.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유정희를 검색을 해봐요. 네. 포털에. 네. 네. 그러면은 삭발 동영상이 제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삭발 동영상.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키워드입니다. 삭발 동영상. 자, 과연 어떤 키워드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말씀하셨던 도림천 똑순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서점이다. 지금 탁구, 라이딩, 삭발 이런 거와 서점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저 키워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제가 서점을 지금 32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서울대학교 앞에서 이제 인문사회과학 전문 서점이에요. 32년째 하고 있고 서점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은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지역 사회와 봉사를 하느라고 이제 남편이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명의는 제 명의고요. 역시 똑순입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을 건 선을 긋네요. 지금은 의정 활동 때문에 서점에 뭐 자주 나가지 못하지만 남편분이 나가 계시지만 명의는 내 명이다. 97년도에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이적 표현물 판매 및 소지. 네, 그때 애들도 너무 어렸는데 네. 막 애들도 울고 막 그래서 그 남영동 대고문실 1987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남영동 대고문실에 붙잡혀 가서 고문도 당하고 예, 구속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 서점을 이용했던 서울대 학생들이 네. 서점 앞에 한 400명 정도 모여서 유정이를 석방하라. 그날 누나 석방하라. 또 있어요. 나도 잡아가라. 그때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막 몰려와서 시위를 했고 또 그 학생들의 일부가 한 200명 정도는 남영동 대공문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시위하고 또 학생들 붙잡혀가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야, 저는 지금 뭐 굉장히 막 소름 돋는 게 97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97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도 대공분실이 있었습니까? 남영동에 대공문실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때도 있었어요. 와.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이 전체가 다 하얘요. 천장도 하얗고 벽도 하얗고 책상도 하얗고 욕조도 하얗고 이제 그런 데서 불 켜놓고 이제 취조 받고 이제 막 고문당하고 이제 그랬죠. 와, 대단하십니다. 완전 저는 옛날 얘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와,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정말 문민 정말, 정부 네. 시절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잊지 못하죠. 네. 그 장면을 저는 보지 못했고 이제 남편을 통해서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서점을 그래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 지금까지 어떤 연관 키워드 중에 가장 뭐 어떤 울림이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 또 환경운동가다. 이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관악구청에서 도림천이라는 하천을 덮어서 도로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뜻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도림천 복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서점이 도림천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봤어요. 네.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하천으로 남겨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도림천 복개 반대 운동을 같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말씀 좀 듣고 보니까 이 삭발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삭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또 지역구에 네. 경전철이 생겨요. 네. 이제 신림선이에요. 네.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신림선에 이제 대학동에 있는 정거장이 네. 없어지고 딴 데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악구는 특히 서울대학교도 있고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이 박종철 센터도 있고 따라서 박종철역이 반드시 신설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신념으로 시정 질문을 했죠. 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종철 기념관과 연계되는 가칭 박종철역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대표분들하고 같이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야, 삭발이라는 게 저기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어떤 심정이셨어요? 삭발을 이렇게 하셨을 때. 저는 사실은 이제 감옥도 여러 번 갔었고요. 데모도 많이 했었고요. 네네. 농성도 많이 했었고 네. 단식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삭발에 대한 어떤 뭐 약간의 두려움, 거부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화면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지금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길지가 않으세요. 삭발하고 나니까 의외로 내 스타일과 잘 맞는데 이런 걸 느껴서 일부러 안 기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제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현안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돼서 네.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습니다. 처음에 삭발했을 때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기르지 않겠다. 그렇죠. 일단 해결될 때까지는.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달.
수달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수달은 조금 지금 이 흐름과는 잘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이제 SNS, 구체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하려고 딱 열어보면은 네. 그렇게 수달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때 환경운동연합에서 아마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수달이 발견되면서 수달을 보호하자, 수달을 지켜주세요. 뭐 이런 캠페인을 할 때였는데 네. 내가 수달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에? 그래서 뭐 공유도 많이 하고 좋아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시연이 돼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수달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조례도 만들었고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수달 복원과 관련된 조례, 관련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기 나온 게 지금 수달이죠? 예, 맞습니다. 수달입니다. 잘 보시면 한 네.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예요. 아. 수달 가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뒤에 애기들이죠. 네네 이 한 가족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수달 배설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에 수달이 주기적으로 지금 출현이 돼서 배설물 나온 것처럼 출현이 돼서 수달 개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이게 야간이든 주간이든 물체가 움직이거나 뭔가 있으면 적외선으로 해서 찍히는 카메라라서 사람이 직접 안 봐도 여기 영상이 남습니다. 2016년에 일반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지금 수달 한 마리가 찍혀서 그 다음부터 16, 17초 다 하다 보니까 지금 4마리 개체가 확인됐는데 기존에 여유에 있는 팔당댐이 완공된 이후 40여 년 동안 지금 이 근처에 수달이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여기에 이제 뭐 한강에 수달이 살고 있어요라고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줘야. 근데 지금 저희 한강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빠져주면 이제 지금 한강에도 야생동물들이 많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자, 화면을 봤다시피 수달 복원을 이제 시작으로 서울시에 더 많은 야생동물이 좀 복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달과 같이 행동 반경이 13km나 되는 동물들을 네. 복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네.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멸종 위기에 놓인 다른 동물들 복원까지 시키는 그 생태 정책 전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녹지, 녹지. 공원, 네. 꽃과 나무를 이렇게 골목에 또는 내 가정에, 내 집 앞에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계속 서울시의 녹지 지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흔히 말해 녹색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좀 힘을 좀 써주셔가지고 그런 녹지 공간이나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꽃과 나무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사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산소 활동을 같죠. 좀, 네. 네, 산소 같은 시의원. 산소 같은 시의원이라고 지금 하셨을 네, 기분도 좋아지고. 제일 세게 산소 같은 여자는 이영애 씨밖에 없었는데 오늘 또 산소 같은 우리 의원님을 또 뵙네요. 네, 뭐 네. 그런 시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의 환경 수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그렇다면 지난 의정 활동을 점수로 이제 본인에게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네. 받고 약간은 고민을 했어요. 네. 고민을 했는데 겸손하게 99점을 주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시의원이 죄송한데 겸손이라는 됐더니 단어는 정확한 단어는 알고 계시죠? 예, 시의원이 되고 나서 네. 의회에서 누가 저보고 아유 의원님처럼 일하면 병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코트숨 쳤죠. 병은 네. 무슨 병? 어. 나 여지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네. 정말 병이 나더라니까요. 아. 대상포진 2번 걸렸어요. 걸렸다가 나왔는데 바로 재발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병날 정도는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병은 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대상포진이 2번이면 그거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예, 올해 그만큼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예. 노력하셨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기가 끝날 때에는 100점. 그리고 다음 임기에는 120점. 계속 99점 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갑자기 막판에 겸손이네요. 네, 좋습니다. 예. 겸손하게 99점. 겸손의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이게 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공식 클로징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이제 서울시는 발전, 성장, 팽창이 아니고요. 네. 지속 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계속 완성해 나가느냐 이런 네. 지속 가능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재활용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코로나19 시국에 있어서 이제 쓰레기 문제, 네. 더군다나 뭐 배달, 포장 이런 것들이 그렇죠. 팽창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요. 네. 이런 환경 그리고 재활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꼭 해결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의원님의 정치인의 어떤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계속 이산화탄소나 질소로 변화되지 않고 항상 산소 같은 청량한 정치인이 되시길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